자, 예비 고1 학생들이 입학하는 내년도부터는 생기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모르신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게 있으니까 이것 먼저 보고 오시고요. 생기부가 앞으로 대학교에 입학하는데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커지는데 지금 중학생 입장에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미리 대비를 해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생기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등학교 생기부 준비하는데 중학교 선생님이랑 친해지라니 이게 뭔 말이냐?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생기부는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게 아니죠. 생기부는 누가 기록을 합니까? 선생님께서 기록을 합니다. 선생님이 기록할 내용을 선생님이 창작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선생님께 관찰이 되어야 그 내용이 여러분들의 생기부로 기록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고등학교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선생님과 소통하는 훈련을 아마 여러분들의 대다수는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중학교 시간 동안 선생님과 소통하는 훈련을 많이 해둔다면 그런 능력 자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기록하시는 선생님과 소통하는데 그대로 발휘가 될 겁니다. 한 번도 선생님과 소통하는 훈련을 제대로 못 해봤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하루아침에 잘 된다?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래서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최대한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한 두 가지로 다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께 관찰이 되어야만 최초 기록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내용을 지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관찰을 하고 그 내용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진로 활동, 자율 활동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들께서 기록을 하실 거고요. 각 과목별 선생님들께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것을 기록을 하십니다. 동아리에 담당 선생님이 계시겠죠?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동아리에 관련된 기록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의 활동을 기록을 하게 될 텐데 그 모든 선생님들께 관찰이 되어야만 그 내용이 최초로 기록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관찰이 안 되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복붙해서 채워 넣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초 관찰을 위해서 선생님과의 소통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수정입니다. 생기부는 한번 기록되어지면 학기마다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한번 기록된 생기부를 고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3년 그냥 계속 가고 그걸로 대학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이거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클레임을 딱 걸었어.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너 이거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바꿔주냐 라고 하신다면 그때 가서 내가 과거에 이거 했고 저거 했고요 한다고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죠. 선생님들께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클레임을 걸었을 때 그걸 반영해서 보완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선생님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두고 여러분들이 한 활동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다면 그렇게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수정 보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친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 진짜 별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해져야 됩니까? 저는 너무 소심해서 전 너무 아이라 가지고 선생님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것 자체가 너무 껄끄럽고 무섭고 부담스럽고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샤바샤바 하면 선생님이랑 굉장히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선생님과 친해져라, 선생님과 소통해라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을 소재로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가까워질 필요 없어요. 적어도 그 선생님께 내가 했던 활동이 이런 게 있습니다 라는 게 관찰될 정도로 평소에 그런 내용을 주고받으라는 거죠. 더러워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이런 학종에서 보고자 하는 능력 중에 굉장히 큰 능력이기도 해요. 대학에서는 우리 학교에 진학해서
잘 적응하고 학문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들을 뽑고자 할 겁니다. 그렇다면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학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협력해서 소통을 하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좀 껄끄럽더라도 이런 능력을 훈련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입시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성격상 절대 못하겠습니다 라는 학생들도 방법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뒤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건 알겠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됩니까? 선생님한테 선물이라도 사다 드려야 되는 겁니까? 자,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지침 2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하기입니다. 선생님과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배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그 모르는 걸 질문하는 거는 배움의 과정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학생이 선생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이야기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 선생님께 질문한 경험이 있습니까? 저 괜히 손들어서 질문하려고 그러면 껄끄럽고 뭔가 나대는 것 같고 그래서 제대로 하지도 않았죠. 비슷한 게 발표입니다. 발표도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수업 시간에 얘기한다면 그것도 선생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입니다. 근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수업 시간에 발표해 볼 사람 했을 때 손드는 사람,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손꼽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발표를 한다거나 선생님께 질문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질문과 발표만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학교에서 어떤 교과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배운 다음에 이걸 추가적인 활동으로 한번 이어가 보고 싶은데 어떤 활동을 하면 됩니까? 선생님께 질문을 해보면 되고요. 제가 이런 추가적인 활동을 했는데 이 부분 잘 해석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친구들이 많이 있는 그 가운데 손을 들어서 발표하고 질문하는 게 조금 껄끄러울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무실에 찾아가시면 돼요. 처음이 어렵지 한 번씩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무실에 혼날 생각으로 가니까 무서운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발표한다는 생각으로 선생님께 가시면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기특하다고 좋아해 주실 겁니다. 질문만 잘해도 머릿속에 깊이 각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발표하는 학생들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다면 일반의 누구 얘는 그래도 항상 질문 많이 하던 친구 내가 수업할 때마다 이 친구는 맨날 어떤 궁금증을 갖고 나한테 질문을 했구만.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부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 발표 너무 심장이 떨려가지고 못하겠습니다. 너무 조마조마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2번째 스킬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는 보고서 제출입니다. 손으로 써서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이 소심한 친구들, 발표를 못하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 발표와 질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관찰이 된 학생들에게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찰이 되는 걸로 끝이 아니죠. 관찰된 게 기록이 돼야 됩니다. 끼말이 돼서 쓰려고 하는데 헷갈릴 수 있죠. 얘가 저걸 했었나 안 했었나. 하긴 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었지. 선생님들도 긴가민가 할 수도 있고 이게 쓰려니까 너무 힘들다. 적당히 대충 쓰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작성한 보고서가 딱 있으면 어때요? 그걸 보고 선생님도 참고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전에 이 활동을 했었구나. 선생님들도 기록을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이런 발표를 통해서 선생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지 않았더라도 평소에 하는 활동들을 이렇게 보고서로 계속 제출을 했다면 자연스럽게 선생님들도 기억하고 있으실 거고 이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최초 기록이든 나중에 수정 보완을 하든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실제 저희 컨설팅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보고서를 이런 방식으로 제출한 학생들이 있는데 보고서에는 일반적인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대로 일단 보고서를 다 작성을 한 이후에 그 내용을 요약해서 생기부에 들어가면 적당할 정도로 요약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선생님께 드린 학생이 있습니다. 손해볼 게 없죠. 이대로 내가 원하는 내용을 딱 적어서 선생님이 이거대로 거의 비슷하게 적어주시면 땡큐고 안 해주셔도 할 수 없는 거고 여튼
최대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기록될 수 있도록 선생님께 내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해드린다면 선생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의 기록에 더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하니 와가지고 수업 때 뭐 별로 참여도 안 하고 보고서로 뭐 아무것도 제출도 안 하고 보고서 제출한 것도 깨작깨작 써서 제출한 학생이 있고 정말 평소에도 발표 열심히 하고 보고서도 잘 요약해서 선생님께 제출을 했다면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그 학생에게 더 정성을 쏟아서 써줄 수밖에 없어요. 생기부 활동을 잘 챙겨주는 그런 학교들이라면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잘 기록을 해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상당수의 많은 일반고에서는 아직까지도 선생님들께서 이 생기부를 채우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생기부가 훨씬 더 알차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학교가 생기부 잘 챙겨주는 학교가 아니다. 학종으로 대학 많이 보내는 학교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들을 잘 백업해서 선생님들께 제출을 하신다면 이 생기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죠. 선생님께 질문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기 어려운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게는 이 보고서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수단입니다. 왜냐면 직접 말로 할 필요 없고 글로 써서 주면 되니까. 선생님과 대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쓱 드리고 오면 됩니다. 선생님 제가 활동한 게 있는데요.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주고 나오면 돼요. 뭐 교무실까지 못 간다. 선생님 이제 수업 끝나고 갈 때 그냥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내성적인 경우에 굉장히 좋은 이 소통 수단이 되기 때문에 내성적인 학생들, 발표가 어렵다, 질문이 어렵다, 그런 학생들은 이 보고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기부, 여러분들이 활동을 잘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스터디 코드의 다른 영상들과 저희가 준비한 생기부 컨설팅 프로그램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참고해서 활동을 잘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활동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담임선생님이 교과목 선생님들께서 기록을 안 해주시면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부는 이 기록자인 선생님께 잘 관찰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평소에 질문하고 발표하고 그리고 내가 한 활동들을 잘 요약해서 보고서로 제출하는 것.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하셔도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들이 온전히 생기부로 잘 기록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선생님들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 안 들을 생각하니까 선생님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선생님들께 예쁨 받는 학생이 될 수 있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너무 기특하고 보기가 좋으니까. 그런 열정적인 학생들 선생님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자, 남아있는 중학교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선생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훈련을 해 보신다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생기부를 채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테니까 잘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